안녕하세요. 한의사 윤수영입니다. 오늘은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 요시다 슈이츠의 악인이라는 작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라는 책에는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동정하지 마라. 자신을 동정하는 건 비열한 인간이나 하는 짓이야. 하지만 이미 벌어진 사건과 결과에 대해 우리들은 항상 본인의 무고함을 호소하고 또 자기 자신을 동정하며 피해자임을 주장하곤 합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되고 싶어하는 세상에서 가해자는 누구의 몫인 걸까요? 우리는 언제까지 악인이 되지 않고 안전한 방관자로 또 죄 없는 피해자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악함 그 자체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한 인간이 어떻게 세상이 정해놓은 악인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며 악인이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소설 악인. 이제 줄거리와 등장인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인 유이치가 휴대폰 만남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험 설계사 요시노를 살해한 것이 바로 핵심 사건인데요. 우선 크게는 4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인 유이치는 피해의식과 또 어릴 적 트라우마로 점철된 과거를 지닌 청년으로 어머니의 돈을 뜯고 상대방을 질리게 합니다. 또 요시노를 살해한 범인이죠. 요시노는 천박하게 몸을 놀렸지만 부모에겐 더없이 소중한 딸이었던 살해당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행복해지고 싶어 하지만 자기 생각을 친구에게조차 말하지 않고 그들 앞에선 자신을 포장하고 상상하여 원하는 모습을 진짜 자기 자신인 것처럼 말하는 전형적인 허영심에 찬 20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스오인데요. 소중한 것도 잃을 것도 없어서 가진 걸 거들먹거리며 사람을 무시하는 부잣집 아들입니다. 죄책감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유치한 허세꾼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미스요인데요. 그녀는 살인범 유이치와 한순간이라도 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유이치의 자수를 막은 인물입니다. 소설의 전반부는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던 과묵하고 평범한 젊은 남자 유이치와 다소 허황된 욕망을 가졌고 이기적이지만 역시 평범한 젊은 여자인 요시노가 어쩌다 가해자와 피해자로 얽히는지를 묘사하고 후반부에서는 유이치가 사건 후 역시 만남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여자 미스유와 함께 도피하며 겪는 심리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가해자는 유이치 그리고 피해자는 요시노, 세간의 시선에서 보면 미스유 역시 또 다른 피해자죠. 하지만 이 사건의 진짜 가해자는 유이치가 아니라 너무 늦게 구원받은 외로움일 것입니다. 유이치는 지방의 소도시에서 소외된 채 자라면서 제대로 소통하고 관계 맺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고 그 탓에 내면의 약한 사람이 우발적인 폭력으로 표출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이 소설은 고독을 안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잠재적으로 가해자인 유이치이자 피해자인 요시노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악에 대해 크게 2가지의 생각할 만한 거리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우선 첫째로는 성선설이나 성악설처럼 선이나 악은 타고난 본성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악의 근원을 통해 발현이 된다라는 것이죠. 유이치의 불우한 가정환경, 사랑에 대한 욕망과 집착, 그리고 외로움이 요시노의 이중성과 마스노의 이기심이라는 그 촉매제를 만나면서 악인이 발현하게 된 것입니다. 악인이란 악의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로 그것을 폭발하게 하는 근원과 만나는 순간 악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된 원인, 즉 과정에 대한 이해 없는 결과에 대해서만 판단하게 되는데요.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의 본성을 다는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고 운이 좋게도 평범한 원인과 결과 속에 노출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악인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부인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이 하나 있습니다. 2번째는 이 악인이 결과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면
어떻게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또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악인이나 부조리하고 비합리적인 인간을 판단할 때 우리는 외적인 결과만을 보게 되는데 내면적인 동기에 대한 이해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또 필요하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현대사회에서 죄라는 것은 사실 상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절대적입니다. 물론 판결에서 정상 참작이라는 걸 하기도 하지만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죄질에는 변함이 전혀 없죠. 진실을 모두 알지는 못하는 법입니다. 사법적 정의는 과연 최종 정의인지, 법이 사람의 삶을 온전히 담아내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죠. 결국 우리는 악에 대한 변하지 않는 도덕적 관념 속에서 죄라는 항목을 인정하며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선악의 잣대는 과연 도덕적 관념인지, 행동의 결과인 것인지, 법적인 잣대인 것인지, 또 이 잣대의 정확도와 공정성은 누가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소설 악인은 우리에게 진짜 악인은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악인이라는 말은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인간보다는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 뉘우칠 줄 모르는 인간에게 붙여주는 게 더 어울릴 듯 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나쁜 사람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건 내 입장에서의 나쁜 사람일 따름이고 또 그 순간에 있어서의 나쁜 사람일 뿐, 우리 자신 역시 누군가에게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말이죠. 선택의 순간이 올 때 우리는 언제나 최선을 선택합니다. 최대한 가장 선한 것을 고르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100%의 선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쁜 사람, 즉 악인은 없지만 누구나 또 악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선과 악의 경계 그 어디쯤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는 소설, 악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윤소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